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건 있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으니까 저도 동참을 해야 되고. 평소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고 답답하니까 친구들과 바람도 쓸 겸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주 19일까지 전격적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최근에 봄 날씨는 화창한 그 자체라서 마음에 지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주 더 연장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뉴스탑10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정말 더 병이 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도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다소 위험한 장면들이 이제부터 곳곳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이렇게 토요일 밤 문을 연 클럽의 밤은 화면을 만나보는 것처럼 무척 뜨거웠습니다. 어제 일요일 새벽에 저렇게 마스크도 몇몇 하지 않은 시민들이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꽤 눈에 띄었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벚꽃의 유혹에 그만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한강 시민공원 꽤 가득했던 모습들이 지금 오늘 주말 사이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의도는요, 지금 그 특정 부분, 그러니까 정류장을 무정차로 지금 통과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꽤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사당 주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막았어요. 문제는 근데 그 반대편 쪽에 이쪽에는 사실은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정부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100명 단위에서 줄지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와 같은 어떤 집단 대규모 감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요양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유입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제 유학생들이나 그러니까 교포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온 유입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분명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예 모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저렇게 클럽들을 열어두면서 우리가 줄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저런 부분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하지 않고서 2주 동안 어떤 시간을 소비하면 똑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2주간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정부가 정말 2주 동안만이라도 정말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학교도 개학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같이 저렇게 되면 2주 후에도 저는 똑같은 결과를 봅니다. 잠깐 아까 영상 나간 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의왕에 있는 백운 호수 있잖아요. 그 주변에도 저렇게 갓길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상충객들이 몰렸고 글쎄요,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부가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거 한번 화면 봐야 돼요. 삼척이에 유채꽃 축구장 8면을 갈아엎을 정도로 지금 관광객들 오지 말라고 이 정도로 이 지자체에서도 상황이 좀 절박한 것 같습니다. 네, 20년째 열리고 있는 삼척의 유채꽃 축제인데 이런 지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 축제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유채꽃 같은 경우 지난 가을부터 가꾸는데 8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30분 만에 다 갈아엎었거든요. 오죽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나서겠습니까?
올해 1년에 유채꽃 상충객들 안 막으면서 잘못하면 이게 국가적 문제, 우리가 지금 유럽처럼 번지게 될 경우에는 국가 이 기능 자체가 셧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린 저는 삼척시의 과감한 행동력, 결단력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고요. 반대로 정부 당국이나 서울 같은 지자체에서 뭐 대형 클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식당이 사실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식당 같은 경우는 옆터비에 있는 사람들 비말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 테이블 간 거리 두기 지침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미 주말에 식당 가보면 다닥다닥 테이블 붙어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 일부 기업들도 구내 식당 원래는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게 하다 이제는 전부 다 유명무실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채꽃 밭을 30분 만에 갈아 엎은 저 삼척시와 같은 각오와 의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러한 나쁜 방향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전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마음을 놓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2m 정도의 거리 두기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렇게 관광지는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스포츠센터 같은 피트니스 클럽, 뭐 학원 이런 데는 사실 지금 문을 닫고 싶어도 그러니까 열고 싶어도 뭐 닫고 싶어도 너무 고민이 깊은 게 경제적인 한계가 이제 극한에 왔기 때문에 마냥 닫을 수만은 없어서 이게 좀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부나 방역당국이 세운 지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을 체크하고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이 학원 같은 경우도요. 선생님들도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 강의하시면서 안 그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지침 지키는 곳은 일정 부분 허용하되 이거 지키지 않는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클럽 같은 경우는 이걸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클럽에서 어떻게 2m 떨어져서 클럽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줄 서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과연 저거를 허용 가능한, 지금 보세요. 서 있는 줄이 저 2m가 아니라 제가 볼 때 30c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죠. 일부 행렬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저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문을 여는 새가 생기지 않아요. 강남구청에 어제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어제 한 곳만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한 곳이 열면 다른 곳 또 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센터도 어디까지 언제까지 닫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줘야 본인들 일반 업주, 일선 업주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선 당국자들의 목소리는 사실 더 절박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여전한데 일부가 이렇게 밀집한 수도권에서 자칫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감염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주변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독야청청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추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모든 이제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프를 딱 보면 이거 거의 폭발하기 직전 디핑 포인트라고 그 포인트에 바로 앞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특히 서울 경기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서울 경기에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해외 유입하는 사람들 거의 70%가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그럼 이제 이 정리를 해볼게요.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냐, 배종수 선생님. 이번 주까지는 국민들이 정말 잘 지켰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긴장들이 다 풀리고 있는 시점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정부가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해법을 빨리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핵심은 지금 어디에 모아지고 있냐면 시선이 모아지고 있냐면 바로 해외 유입과 수도권 확산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계약까지도 연기되고 온라인 계약, 순차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적극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느슨한 통제가 아니라 아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버스만 무정차면 뭐합니까? 여의도역, 그다음에 여의나루역에서 그대로 서서 한강공원을 가요. 이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버스 무정차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주로 10대나 20대들이 여기 오는데 이들이 서울 곳곳에서 와요. 또 경기도 곳곳에서 와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문제인데 이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들 20대는 무증상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이 현장에서 마스크를 거의 쓰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현장에서 통제와 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9일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동력 자체를 좀 추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 두기 모범 사례 영상 하나 만나보고 다음 주에 갈까요? 개그맨 박명수 씨가요. 온라인으로 결혼식 축가를 불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많은 분들이 좀 와서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은데 상황이라 이렇게 못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겁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고 아주 훌륭한 그런 결혼식 치르세요. 코로나가 참 많은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온라인 축가 얘기까지 국내 코로나 상황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해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